창원시가 복림동 주택단지와 동읍 용광리를 잇는 창원 북부순환도로의 노선 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포함되면서인데 자세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김해 묵방리 10번지 백자가마터가 공개됐습니다. 김해 상동면 일대가 조선시대 간물야촌이었다는 규명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경남의 가을을 소개합니다. 약 45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자리한 밀양 금시당이 가을을 머금고 있습니다. 2주 뒤인 오는 20일쯤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 노자산 골프장 건설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가 복림동 주택단지와 동읍 용광리를 잇는 창원 북부순환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1단계는 완공이 됐고 2단계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 구간 중 일부 구간의 노선 변경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도계동 앙골마을 곳곳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노선 변경안에 고가도로 설치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마을과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고가도로가 생기면 첫째 집 앞이 바로 여기인데 하여튼 소음도 문제고 공기도 문제고 저 산이 좋아서 왔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가도로로 건설되면 진입로 자체가 사라져 정작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과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변경 노선 대신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주민 피해가 없는 곳으로 도로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건 20여 년 전 세워진 도로계획 때문이지만 창원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지적에 홍남표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공청회도 하겠다. 또 현장도 방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약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 방문은 물론이고 아직 공청회를 언제 하겠다 그런 날짜에 대한 통보도 없습니다. 창원시는 북부순환도로와 관련한 주민공청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커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은 조금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점이 도출되면은 그런 안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지만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에 대한 확답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 상동면 일대는 세종실록 시리즈에도 기록될 만큼 자기 등을 다루는 요업단지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이를 증명할 백자가마터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직후 상황을 보여주듯 켜켜이 쌓여 폐기돼 묻힌 다량의 자기들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현장을 권종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호 가마의 조업이 끝나자 2호 가마를 연장해 사용하며 사용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가마. 고령토를 물에 기어 불순물을 걸러내던 수비공부터 이 흙을 연토장에서 개고 주무른 뒤 말리던 건조장. 자기를 버리던 폐기장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해 상동면 묵방리 10번지 백자 가마터입니다. 경남에서도 6곳에 불과한 백자 제작 공정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마터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발견된 14세기에서 16세기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이어지는 상동 백자가마터와 묵방리 30번지 가마터 사이 비었던 연결고리가 이어졌습니다. 발굴된 2만여 점의 유물로 가마터가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의 가마터라고 하는 그 자기 가마터의 공백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가마 내동천을 따라서 김해읍성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가마가 점차적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가마 이동 순서, 가마 이동 방향이 밝혀진 것은 거의 지방 가마에서는 보기 드문. 과거 김해 상동면 일대를 일컫던 명칭인 간물야촌. 이곳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온 도자기를 진상하고 수출하던 지역임이 증명되면서 김해시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분장사기 가마터의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서 이제 발굴할 수 있어서 문제는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상동의 문화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직후 부족한 물자를 위해 다량의 자기를 제작한 듯 지금도 발굴하지 못한 채 가득 묻혀있는 백자. 백자가마터의 규명과 보존이 기대되는 가운데 발굴된 유적 중 의미 있는 600여 점은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경남의 가을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SNS에서 명소로 잘 알려진 밀양 금시당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절정까지는 2주 정도 기다려야겠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밀양 금시당,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7일) 오전 김해와 양산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김해시 대동면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와 전세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40여 명 가운데 60대 운전기사 등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날 8시 30분쯤 양산시 동면 석산리 중앙지선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7일 제40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이어갑니다. 첫날인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는 올해 예산에서 3,656억 원을 줄인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남도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기초연금과 영아수당인 부모급여 등 천여 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보다 5,299억 원을 줄여 2회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넘겼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 잔액과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액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경남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제409회 정례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38일간의 일정입니다. 경남도의회 청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7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경남도청 옆 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번지입니다. 부지 조성비 3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이 투입됩니다. 증축되는 청사는 연면적 약 3,6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도민 공연장과 의원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 인원이 늘면서 청사 공간이 부족해 증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경남도의회 건물은 지난 1992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정도로 한 차례 증축됐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적법하고 공정한 환경 영향평가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7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거제 노자산 골프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으로 작성된 데다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거짓부실 전문위원회를 열면서 적법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 입지 선정 과정부터 환경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요구안을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10대 요구안을 선정하고 11월 1일부터 나흘간 우선순위를 결정해 7일 전달했습니다. 올해 1위로 선정된 요구안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특례시가 된 후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고 창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집값이라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요구안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핵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창원시 집단급식 조례 제정, 북부 순환도로 2단계 사업 노선 변경 철회 등이 담겼습니다. 2023년 창원시 새마을회 한마음 다짐대회가 7일 창원 레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홍남표 시장과 새마을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명량운동회와 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6일 열린 홍 시장의 14차 공판에서 법원의 동절기 휴정기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된 홍 시장은 올해 1월 첫 공판 이후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일대 목욕탕 6곳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4,5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목욕탕에 들어간 A씨는 도구를 이용해 탈의실 옷장문을 강제로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